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800선을 이탈하면서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 시장 어제 전해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전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위원님, 앞서 전해드린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이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해줄까요? 사실 이제 어제 별세에 따른 소식이 나올지는 사실은 뭐 아무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몇 년 전서부터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과연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삼성에서도 생각을 하고 이미 자구책을 마련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이미 벌써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과거에 루머들이 막 나올 때에서 그때보다는 충격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지금 삼성그룹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오히려 지금처럼 삼성그룹주들이 강하게 움직여버리니까 건설주,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철강주, 그다음에 뭐 화학주라든지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죠. 물론 지금 대형주들은 잘 안 빠집니다. 오히려 지금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시장 같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들은 안 빠져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약보합 수준에 있는 경우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 빠져 있었던 흔들렸었던 금융업종들이 플러스가 나거나 아니면 철강업종들이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화학주들이 움직이거나 그래 버리면은 이건 바로 그냥 플러스로 바로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지금 흔들림이 좀 나오죠. 코스피에 비하면.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빠질 만큼 이미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빠지게 되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강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아닐 거예요. 오늘은 아닐 거고 뭐 하루 이틀 뒤에 뭐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면은 코스닥은 그동안 먼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만 안 빠지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는 2320자리만 지지를 해준다라 그러면 오히려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을 낙폭과대 종목들을 매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대형주 쪽은 잘 안 빠지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슈들이 거의 이제 뭐 이상한 이슈들이 없죠, 이제. 그래서 금융 섹터들은 배당에 대한 이슈들과 실적에 대한 호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섹터들을 차라리 조정받을 때 깔끔하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호텔신라서부터 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쪽들은 지금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의해서 지금 급등락을 막 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이제 막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이제 만약에 이쪽에 삼성그룹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공개방송 오늘 어차피 하루 종일 오늘 해드릴 거니까
11월 가기 전에 10월 마지막 공개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셔서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박스권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코스피 강세와 코스닥 약세도 차별화 장세예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니까 이 차별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잘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게 제가 많은 얘기를 좀 이따 공개 방송에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삼성그룹주들 이야기와 함께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중 내내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10월의 마지막 공개 방송이죠.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풍산이 11%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편입된 KTB투자증권도 0.9% 소폭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1000%를 넘어서 1010%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증권주인 하나투자증권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지난주에 이제 가격이 미도달됐던 애들을 제가 가격을 좀 싸게 내렸더니 가격이 들어오질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잘 올라가 버려서 한세실업도 그냥 바로 10% 11% 올라가 버리고 뭐 주성인진도 5% 7% 올라가 버리고 뭐 SFA도 그냥 바로 10% 올라가 버리고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가격에 들어온 애들 풍산 같은 경우나 이런 애들은 이제 수익을 잘 주고 있던 종목이죠. 지금 이제 수익 권역이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과거에 시장이 굉장히 약할 때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이런 얘기에 아니 호재인 것 같은데도 폭락을 하고 악재인 것 같은데 더 악재처럼 나와주면서 더 폭락을 하건 이제 이게 약세장의 특징인데 지금은 뭐 웬만한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폭락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디에 비하면? 거래소에 비하면. 자 그러면 코스닥은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 약세장일 때 그때보다 폭락하는 거냐? 아닙니다. 예전에서 약세장에서는요. 상한가제도가 30% 바뀐 이후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악재였는데 코스닥 종목들이 17%, 뭐 20%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잦았어요. 많았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별 악재도 아닌데 그냥 뭐 심심하면은 물론 그때도 이제 비슷한 경우에서 코스피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코스닥만 약하게 움직이면 오늘 보면은 종목들 좀 많이 빠진 애들 한 8% 빠졌죠. 코스닥은 적게 빠진 애들은 한 뭐 2%, 3% 정도 내에서 지금 빠지고 있을 텐데 막 무너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종목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잘 버티고 있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몇몇 종목들 보게 되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약세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도 코스닥인데 그럼 얘네들이 일로 장대음봉으로 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 빠지느냐? 지금 빠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하게 뭐 시장이 약할 것 같아서 빠지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 흔들었다가 다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로 좀 전에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왔지만 강보합, 약보합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빠질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들 흐름들이 바닥에서 강한 애들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아마 흐름들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은 이제 KTB투자증권인데 오늘의 또 표적 종목이 또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들 요즘에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지금 보험업종하고 그러니까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증권주 쪽에서도 NH투자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대차 투자증권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현대차증권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쪽에 있는 증권업종들, 금융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업종들을 보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고 이슈에 있는 것들만 쫓아다니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금융업종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유리할 수가 있다. 대신에 이렇게 현대차증권처럼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할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하나투자증권이고요. 자, 그러면 전일날에 있었던 KTB투자증권부터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KTB투자증권 오늘 마이너스 0.56밖에 안 빠지죠. 코스닥 종목들 3%에서 8%까지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2,705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죠. 그래서 전일날 2,680원에서 공략한 사람들은 아침에
0.9% 정도 플러스가 났다가 지금 이제 빠지는 경우인데 지수가 무너지질 않고 이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아마 움직일 겁니다. NA투자증권 이쪽 애들도 보면은 지금 전날 6%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오늘 살짝 2% 조정받죠? 그럼 얘네들이 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조정받고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KTB 투자증권도 똑같이 조정을 짧게 받고 어차피 올라간 게 없으니까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정을 받는 이제 금융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해 보여요. 과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대형주 같은 경우도 이게 시끌벅적한 이슈들이 있게 되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슈가 나온 다음에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급등한 상태에서 쫓아가면 3번 중에 2번은 결국은 그쪽 고점이고 3번 중에 1번 정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쉽게 쫓아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일단은 삼성그룹주들 이슈가 지금 나오고 나서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겠다는 생각이 맞지 않을까 해서 사주지 마세요. 그거 떠 있는 거 뭐하러 사줘요? 그 대형주들 오랜만에 뭐 1년 만에 뭐 2년 만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쪽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있을 그렇죠.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제 종목 AS를 하나 해드릴 텐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가격이 현대제철 이거는 가격을 드린 지 좀 오래된 종목이에요. 4월 13일 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4월 13일 날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지금 6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철강주들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만약에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약세장이다 그러면은 다른 업종들이 무너집니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폐업 종목을 들었었던 이제 풍산 같은 경우들도 무너져야 정상인 거예요. 시장이 약세장이면. 근데 삼성그룹주들이 저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안 빠지죠. 안 빠진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얘네들도 뭐 이건희 그 회장이 언젠가는 이제 별세 소식이 전해질 거로 얘네들도 예상을 했겠지만 어제 이제 할 거라는 그렇죠? 어제였네 그저께였네 어제 할 거라는 어제였죠. 어제 할 거라는 소식은 얘네들도 아마 몰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서 철강업종들과 금융업종들의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저는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철강업종들의 흐름들이 계속 강하니까 현대제철도 4월 달에 공략한 사람들 기준으로 4월 13일 날 공략한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68%나 올라와 있는데 계속 끌고 가셔도 됩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얘네들 10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0년째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 그래도 1년, 2년은 상승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그래도 올해 이제 바닥을 이제 거의 12,000원대에서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을 해주면서 4만 원, 5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올라가도 억울한 거죠. 그동안 10년 동안 빠졌는데 대형주가 망하는 종목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좋게 나와서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계속 한번 끌고 가 보셔도 좋지 않나.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나중에 다시 25,000원대로 내려오는 일이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사셔도 좋은데 글쎄요. 철강주들의 수급이 좋아서 뭐 최근에 기관들이 열심히 사요. 보면은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들 삽니다. 그렇죠? 연기금도 많이 사고 바닥에 있으니까 싸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게 있던 종목이 많이 올라간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차트를 보면 현대제철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바로 카카오예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타 방송에 있을 때 10만 원짜리에서 마찬가지 카카오 그때 다음 카카오였죠. 그래서 그때 다음 이었을 때 2019년도에 여기 10만 원짜리에서 많이 빠졌길래 지금 많이 올라가서 이게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차트를 이렇게 돌리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요때에서도 타방송에서 10만 원짜리 추천했었고 여기에서도 여기는 8만 원대입니다. 여기에서도 추천하고 바닥에 있을 때마다 추천했는데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요, 대형주들은. 그래서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빠져 있다가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듯이 현대제철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자리가 저는 이제 저점이다, 싸다 생각하니까 바닥에서 68%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4만 원, 5만 원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철강업종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 뭐 지금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싸게 저점 매수해야 되는데, 그 좋은 종목이 뭐냐? 바닥에 있으면서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그런 종목을 이제 싸게 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자, 매수 가격은 지금 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가격 내에서 제가 공략을 하자고 써놨을 텐데, 일단은 현재 가격인 1,825원 내려와 있네요. 25원 지금 가격에서 그냥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1,825원에서 공략을 하시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얘도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다른 이제 증권주들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주들도 바닥에서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바닥에서 많이 좀 떴고요. 종목들이 은행주들도 BNK금융주제라든지 대구은행이라든지, 지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쭉 빠져 있다가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바로 요 모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도 지금 이렇게 30% 넘게 대구은행도 한 32%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금융주들은 순환을 할 겁니다. 순환을 할 거니까 요것도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누가 사는가 봤더니 바로 여기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얘들이 싸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금융 섹터들은 모두 다 지금 배당에 대한, 사실 저는 배당에 대해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1년, 2년 가져갈 게 아니라면. 그래서 1년, 2년 가져가는 사람들은 뭐 배당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사는 건 좋습니다만, 뭐 한 달 안쪽으로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들, 수익이라 그러죠. 그래서 3주, 2주, 1주 만에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은 배당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가지는 마세요. 배당 메리트 없습니다. 배당을 맞으면, 그러니까 배당을 사면 배당락이 떨어지면 그 다음날 개파락을 배당 먹은 것만큼 그대로 빠져요. 배당을 5% 먹으면 그 다음날 개파락 마이너스 5% 떨어지고, 3% 먹으면 어쨌든 3%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는 별로 없지만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 기관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걔네들은 배당을 먹으려는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증권주도 지금서부터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네들도 배당도 먹고 바닥에서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하나투자증권이 2008년도서부터 이게 여기가 2만 원대짜리니까 거의 뭐 9토막이 났죠. 한 8토막? 하여튼 10토막 넘게 났네요. 그렇죠? 9토막, 10토막이 났으니까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들어줄 때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시끌벅적한 다른 이상한 섹터들보다는 바닥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금융주 섹터들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하나투자증권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KTB투자증권에 이어서 오늘도 증권주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최근 증권주들 흐름 좋다고 하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표적 종목 외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 정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해볼 차례인데요. 전화와 문자로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급등 명중 종목 한번 확인하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시죠.
네, 자, 일단 상담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화 연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세방전지라고요. 아, 세방전지. 네. 32,000원에 20%인데 몇 달 됐는데도 계속 흘러내리고 거래량도 없고 가지를 않네요. 자, 일단은 32,000원대 사셔가지고 한 5, 6개월 갖고 계셨나 봐요. 예,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치면은 자, 오늘 종목들 그래도 조금 흔들리는 애들은 좀 흔들리는데 얘는 잘 안 빠지죠. 예, 네, 빠질 만큼 다 빠져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쪽은 이제 자동차 배터리 그런 이제 요만한 거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그쪽에 이제 이제 폐전지에 대한 이슈가 이제 최근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과 이제 대기업의 협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중에는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 기대감이. 예.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이슈가 없어서 급등이 나오질 않는데 파워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얘는. 예. 근데 세방전지도 지금 위치에서 지금 차트 모양을 볼 때 그리고 기관들도 여전히 지금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서 이 정도 바닥이면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많이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은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떠 있는 애들은 시장이 흔들리니까 떠 있는 애들은 이제 조정을 받으려는 이제 그런 위험감이 있는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안 빠지고 오히려 이제 호재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그냥 갖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요거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과거서부터 뭐 실적 부분들은 뭐 아트라스라든지 뭐 세방전지라든지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없다면 제가 볼 때서는 우상향으로 돌릴 것 같으니까 한번 길게 한번 가보세요. 길게.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안트로젠 문자 들어와 있네요. 안트로젠. 자, 일단 매수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만 원의 비중은 10%시고, 아유, 이건 뭐 많이 물리셨네. 자, 안트로젠.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이제 많이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마 단타성 물량이 좀 느낌이 그래요. 많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안 움직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그렇게 물량을 크게 산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수급을 보면 그렇죠. 물량들이 지금 크지를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단타성으로 조만간에 아마 들어주게 되면 바로 팔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7만 원에 공략하신 부분들은 좀 고점에 샀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렇게 뜰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져 있을 때 바닥에서 물려도 바닥에서. 그래서 파워로직스가 대표적이죠. 파워로직스가 물렸어도 고점이 아니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쯤에서 차라리 뭐 6,000원 후반대나 7,000원 중반대나 이런 자리에서 물렸으니까 그래도 10,000원으로 올라오면서 수익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물릴 때에서는 고점이 아니고 바닥 부분에 붙여서 물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된다. 이 부분인데 안트로젠이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떴을 때 공략을 해서 지금 고생을 하는 거고 다시 이게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뭐. 지금은 조정이 끝난 건 아니고요. 조정이 전저점까지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바닥 자리인데 43,000원짜리도 바닥이고 4만 원짜리도 바닥이고 36,000원짜리도 바닥이고요. 23,300, 23,550원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가 깨진다는 얘기는 얘는 상장 폐지로 가는 위험만큼 뭔가가 특별한 악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 깨지면 되는데 7만 원에 물려 있다가 23,300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이너스 64%까지 빠져버리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빠져도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는 지켜줘야 돼요. 33,000원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빠질 수 있는 폭이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빠질 수 있는 폭이고 빠지면 다시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33,000원까지 저점을 찍고 움직이게 되면 5만 원까지 올라가면 43%의 수익이 나죠. 33,000원에서 매수를 하면 5만 원까지 오르면 43%의 수익이지만 7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43%의 수익이 아니고 손실이
마이너스 50%까지 됐다가 마이너스 27%까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사는 사람과 물려있는 사람이 이게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 비싸게 사주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비싸게 샀다 생각하게 되면 빨리 손절을 해야죠. 빠질 자리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참보요. 삼보? 네. 첨보? 네. 첨보. 자,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저기 17만 700원에 10%요. 17만 700원에 10%. 네. 자, 2차 전지 쪽에 첨보가 대장으로 굉장히 잘 강하게 움직였는데 네. 모든 종목은 끝까지 계속 가는 경우는 없어요. 가고 너무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질 거를 알고 공략을 항상 주식은 해야 돼요. 항상. 네. 빠질 거를 알고 해야 되는데 자, 차트를 볼게요. 한번 차트 보면 네. 2차 전지 종목 36,000원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죠. 네.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주식도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분명히 올라가면 분명히 빠지게 돼 있는데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빠져요. 그래서 산도 네. 작은 산 있죠. 동산 같은 경우는 골이 깊지를 않아요. 왜냐면 산 자체가 얕기 때문에 내려가는 깊이도 얕은데 막 설악산이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산들 타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면 또 무지막지하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조정도 네. 세요. 그러니까 지금 첨보가 바닥에서 36,000원짜리 종목이 네. 이게 21만 2천원까지 올라갔으면은 지금 460%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은 고점에서 30에서 50%이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빠진 폭을 보니까 지금 35% 정도 빠졌네요. 35% 정도 고점 대비 35% 빠졌는데 네. 10만 원까지도 밀릴 거 생각하고 보유를 해야 돼요. 10만 원요?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지면? 네, 많이 빠지면 10만 원 정도고 예. 뭐 조금 덜 빠지면 12만 원 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12만 원, 10만 원이 좀 강력하게 있고 네. 지금 자리는 이제 전날이 이제 그 61선 자리가 지난주가 이제 저점을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그걸 지금 깼거든요. 네. 그걸 깼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고 12만 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12만 원 찍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찍고 나서 반등 주고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매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음봉만 네. 나오죠. 네. 아직 바닥을 안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 사면 반등을 조금 네. 줬다가도 더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요? 네. 매도는 뭐 수익으로 돌리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수익이 아니고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거 비싸게 샀으니까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주식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주식은 계속 좋고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져가게 되면 만약에 10만 원까지 밀리는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17만 원, 18만 원 복구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길게 보면. 근데 그게 내년 하반기가 될지 2022년이 될지는 그건 가봐야죠. 예. 시간을 오래 보면 복구는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강한 차트예요. 약한 네. 차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종목이 약하다, 안 네. 좋다. 그러면은 계속 안 좋게만 얘기하는 얘는 좋은 차트고 굉장히 좋은 거 맞는데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얘는 이제 대장급이니까 우리가 이제 수입차 중에 이제 외제차 중에서 그러니까 잘 달리는 그런 이제 차트란 말이에요. 얘는 굉장히 네. 좋게 표현하는 건데 문제는 매수 가격이 10만 원이나 10만 원 이하였을 때 그때에서 저는 이게 좋게 얘기하지만 지금 네.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10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12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게 안 좋게 들리잖아요. 왜? 고점에 샀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네. 게 지금 힘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노린다라 그러면 물론 이제 네. 10만 원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 네. 내려오게 되면 얘는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추가 그래요? 매수보다는 만약 10만 원 내려오게 되면 방송에서 첨보 같은 종목을 이제는 내려왔으니까 싸니까 신규 네. 매수를 해야 된다라 아마 방송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으니까. 네. 네. 10만 원도 내려가면은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근데 10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네. 적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사서 그대로 들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못 팔았어요, 지금. 네.
네, 누적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지금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서부터 보면 14만 주를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에서는 일단은 12만 원까지 조정을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반등을 여기서 조정을 안 받고 만약 반등을 세게 줘서 한 16만 원까지 올라오면 네. 한 번은 팔았다가 다시 네. 재조정 받으면 다시 사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16만 일단 원까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어요. 네,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얘는 강했던 대장주였기 때문에 대장주는 네. 잘 박살나질 않고 다시 신고가로 가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물려도 대장에 있는 대장 섹터에 있는 종목을 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주라 그러죠. 주도 섹터에 있는 애들을 물렸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물린 가격이 좀 높아요 지금.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손절은 늦었고요. 이미 늦었고 네. 조정받으면 12만 원 정도까지의 지지를 보면서 보유를 하셔라. 근데 만약에 네. 조정을 받지 않고 16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주시고 네. 그게 이제 어렵다 생각이 되면은 다시 전화를 주시고요. 매도 잡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가져가면 그러면 복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올라오면 16만 원에 매도를 좀 매도해요? 16만 원? 그러니까 16만 원이 저항 라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16만 원 갔더니 막 LG화학 막 20% 가고 삼성 SDI 막 상한가 가고 일진 머티리얼즈 상한가 가고 에코프로 막 25%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폭등이 나오면 팔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팔 필요가 그렇죠. 팔 필요가 없다고요? 없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할 테니까. 근데 네. 그렇지가 않고 지금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움직이면 16만 원 네. 팔아주는 게 낫죠. 네네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네, 여러분과 시황 점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함께 하고 있죠.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여러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실시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이었는데 현재 보합권에 위치해 있네요. 현재 거래가 1,850원입니다. 시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래도 소폭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낙폭 좀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79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이미 벌써 지난달 9월 달에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업종별 차별화. 근데 업종별 차별화에 대한 얘기면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그 대형주와 그 중소형주, 작은 애들과의 이제 차별화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 있는 애들 다 빠지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강하게 버티는 애들은 또 버텨요. 또 올라가는 애들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대형주의 흐름들이 강하죠. 뭐 눈으로 보듯이 여러분들 보듯이 0.1% 지금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물론 삼성그룹주들이 강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업종에 지금 뭐 대형주들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의 강세와 코스닥의 지금 약세 흐름이 이제 차별화가 지금 극심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 자, 증권업종을 보게 되면 지금 지수에 원래 지수가 무너지거나 약할 것 같으면은 이제 증권주들이 옛날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증권주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증권주 먼저 보기 전에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보험주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험주. 자, 메리츠화재입니다. 자, 시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면 벌써 얘가 벌써 이 밖에 빠졌겠죠. 10%가 빠졌을 텐데 안 빠지고 플러스 나가고 있고 메리츠화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대해상도 올라가요. 오늘 현대해상도 보면은 오늘 또다시 어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금융주 힘이 세죠.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서도 공개방송에서 금융주 무시하지 말아라. 금융주를 사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린 게 KTB투자증권이라도 이런 거를 이제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는 플러스가 나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미끄러져 나거나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증권주도 강하지만 어쨌든 지금 보험주도 강하고 하나손해보험도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삼성생명은 논외로 둘게요. 얘는 이제 그 지배구조에 따른 뭐 지금 그래서 지금 아침에 급등 나왔다 밀리는 경우니까. 근데 그거 상관없이 DBG 금융지주, 대구은행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5일선 안 깨고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게 뭐 개별주지 이게 그렇죠? 완전히 개별주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도 대구은행 그만큼 갔는데 얘네들도 따라가겠죠. 계속 우상향으로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그리고 KB금융도 플러스 나고 있고 계속 강하죠. 신한지주도 플러스 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플러스 나고 있고 뭐 그 외 기업은행도 0.5%밖에 안 빠져요. 하나금융지주도 0.3%밖에 안 빠지고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KTB투자증권만 플러스가 나고 있지만 나머지들도 약하진 않습니다. 삼성증권도 빠지지 않죠. 0.88, 1%도 안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차증권도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안 빠집니다. 현대차증권 많이 올라갔는데 별로 빠지는 거 없이 잘 버티고 있고 보합이네요. 그렇죠? 보합으로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오늘 말씀드린 종목인데 아까 거기가 25원이 저점이 돼서 지금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깨지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업종의 대형주의 흐름들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빠지는 흐름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대형 섹터들을 보고 있는데 삼성물산에 얘네들이 지금 삼성그룹주들이 좀 강해서 그렇지 다른 애들도 약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약하게 뭐 밀리거나 뭐 그러진 않죠. 오늘 현대모비스도 플러스 나오고 있고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 업종.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화학 업종, 금호석유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어디 봐서 시장이 약세입니까? 지금은 종목별로 그다음에 그 업종별로 그 차별화는 나오고는 있지만 종목들이 과거처럼 약세장에서 무너지거나 박살이 나거나 저점이 깨지거나 막 쿵쿵 빠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후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코스닥 종목들 차별화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고는 있지만 이 흐름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듯이 코스피가 버티듯이 코스피는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으로 따지게 되면 코스피는 이쪽으로 내려왔어야 돼요. 지금 2250을 요 정도 2250이나 2230 정도 그 정도까지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얘가 안 빠지고 이를 버틴다는 얘기는 이제 코스닥도 여기에서 키를 맞추면서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많이 빠져 있는 이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에서는 던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째려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스닥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아주 재밌는 시원한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갖고 있는 것들도 기다리고 손절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다. 매수도 아니에요. 매수할 거면 차라리 안전한 저기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이런 쪽으로 하세요. 아무도 안 삽니다. 개인 투자자도 아무도 안 사요. 그쪽을. 아무도 안 사니까 차라리 아무도 안 사는 그쪽을 들어가는 게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딱 뻗치면서 810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관망, 코스피는 강한 개인들이 안 사고 있는 금융업종들을 흔들릴 때마다 사줘라. 그게 지금의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지요. 자, 문자 상담인가요?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입니다. 자, 일단 종목은 IA입니다. IA. 자, IA, 자, 시가총액은 1,370억짜리의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가격은 좀 싸긴 하네요.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제 보는 종목이긴 한데, 너무 가격이 좀 싸서, 실적은 나쁘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뭐 상장 폐지 위험은 없을 것이고,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한 자동차 모듈 사업. 그러면은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500원에 매수하셨고, 이거 가져가세요. 보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흔들림이 적죠. 외국인들도 지금 최근에 샀네요. 뭐 내년에서 자율 자동차, 전장 부품 이쪽에 대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더욱더 강화가 될 거고 좋아질 거기 때문에 IA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고 조정을 받을 만큼 봐줬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모화학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코스모화학, 자, 문자 종목인데요. 자, 매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9,500원이시고 비중은 20%. 자, 예전에서도 이거 계속 밀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길게 가야 됩니다. 이거 바닥에 있기 때문에 길게 가야 돼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거 코스모화학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요거를 차라리 그때 당시가 이제 9,400원짜리인가? 차라리 이거를 가지고 대우 부품으로 제가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우 부품으로. 그때 당시는. 그래서 대우 부품은 그때 이쯤에서 대우 부품은 40%가 올라갔는데 그때에서 교체하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이쯤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9월 말에서는 대우 부품 쪽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약한 쪽을 계속 물타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대우 부품 쪽으로 교체를 제가 상담 방송에 여기서 진행한 게 있어요. 말쯤에. 근데 지금에서 이제 9,000원 깨진 자리에서부터는 이제는 늦었어요. 늦었고 지금은 그냥 버티기 들어가야 됩니다. 버티기 들어가서 얘가 만약에 최악으로 빠져도 5,000원짜리예요. 최악으로 빠지면 5,000원짜리가 어차피 상장 폐지는 없을 거고 그럼 빠지면 5,000원짜리 올라갔다 나중에 올라가면 다시 10,000원, 12,000원, 15,000원 나중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빨지 몰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이죠.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할 때까지 얘네들이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얘네들도 급반등이 나올 텐데 지금은 모든 코스닥 종목들이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밑에 이게 빠질 폭이에요. 저점이 지금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빠질 폭은 이만큼입니다. 전저점 자리. 여기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눈 감고 가야 돼요. 여기서는 손절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더 빠지더라도 버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틸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를 17만 5천 원에 비중이 한 30%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자, 걱정이 돼요. 자, 현대차 지금 17만 5천 원에 사셨고 비중이 뭐 적지는 않아요. 30%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다행히도 안 빠지고 있고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비중을 많이 좀 줄이세요. 지금 가격은 싼 자리가 아니에요. 현대차 싼 자리는 10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얼마든지 바닥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대형주가 바닥에서 이만큼 떴으면 그리고 최근에 웃긴 게 이게 이제 그 세타 엔진에 대해서 이제 그 무한 보증을 서겠다 해갖고 지금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3.4조를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리콜과 거의 맞먹는 대응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리콜하고 뭐 다를 게 없죠. 왜냐면은 뭐 평생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세타 엔진에 대해서 세타2 엔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계속 그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충당금을 잡히는 바람에 아마 그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을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을 거고 그다음에 배당금도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요거는 반등 주게 되면 요거를 돌파한다는 느낌보다는 18만 원과 19만 원 사이에 걸리고 다시 조정받을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고맙게도 반등을 주려는 모양을 보여주니까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산 금액에서 네. 17만 5천 원에서 그냥 거기까지 가면 네. 예. 그냥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 오면은 팔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렇게 파셔도 돼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올라갈까요? 올라갈까를 확실하게 맞추면 신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느낌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발생하면서 이게 저점이 깨져버리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저점이 깨지면 밑으로 여기 이만큼 비어 있죠. 예. 이 빈자리를 메꾸려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이게 세게 올라가면서 확 주면 잘 팔고 나오시고 만약에 이게 18만 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현대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비스,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라든지 현대유아라든지 성화이텍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튈 거예요. 강하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오고 나서 만약에 팔게 되면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얘는 지금 많이 떠 있으니까 들어 올리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왜 최근에서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현대차보다는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가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바닥에 싸게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이게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계속 줄여주면서 일단 리스크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 주식에서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뭐 이거 17만 원에서부터 비중을 줄였더니 18만 원, 19만 원 갈 수도 있죠. 근데 빠져버리게 되면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정리도 못하고 손실이 15% 늘어나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손실이 15%가 나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던져요, 이거를. 지금에서도 안 던졌는데. 지금도 좀 손실이 대략 한 3, 4%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못 던졌는데 마이너스 15%, 20% 되면 던질 수 있겠어요? 못 던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반등 주면 이번 주 내에서 반등 주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이번에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 상담에 한국알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알콜 이것도 많이 빠졌죠.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지니까 얘도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리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빠진 폭이니까 바닥에서 지지하고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은 살아있으니까.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에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자, 한국알콜 말고 자, 전화 연결로 돼 있대요. 자,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 35,000원에 40%예요. 35,000원에 40%.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빠져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나저나 했더니 계속 빠져버리네요. 네, 지금도 지금 빠지는 모양으로 지금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폴더블폰 관련주면서 이제 핸드폰 부품인데 빠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봐도 이 저점이 깨지고 음봉이 났다라는 거는 좀 더 밀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거래가 안 실리기 때문에 죽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리는 이유는 계속 밀리면서 여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2월 달서부터 3월 달서부터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들을 뺏어 먹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일부러. 지루하게 계속 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하고 던지거든요. 그거를 얘네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거를 기다리는 것 같고 종목이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수급이 꼬여 있으면서 아무도 안 사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안 삽니다. 무서워서 이제는 못 사고 조금씩 물타기 하는 정도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계속 물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 같아서 차트도 지금 우하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아마 이 저점의 그 전저점 자리는 17,500원짜리인데 시간을 두면서 더 밑으로 살살, 그러니까 폭락은 아니고 살살 가랑비 옷 젖듯이 또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17,500원이면 코로나 때 맨 최고 가격이 17,500원이었을 건데요. 근데 그 전을 봐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7월 달에서는 14,400원이었거든요. 네, 14,400원에서 4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간 것만 반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얘네들은 2019년도 7월 달서부터 해서 170%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다시 올라간 부분이라 코로나 사태의 최악의 국면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쓰면 14,400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안 올라갔고 여기에서 얘가 코로나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서 얘가 하면 7,0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은 싼 자리가 맞다고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이미 작년 7월 달서부터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만 반납을 한 거고 다시 강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2019년도 7월 달 기준으로 그때 오히려 불화수소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얘는 오히려 그게 빠짐이 없었고 오히려 강하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작년 7월 달 불화수소 이슈 있는 자리에서도 지금 46% 수익이고 올해 5월 달이 95% 수익이니까 얘는 뭐 싸다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밀려도 되는 박스권 저점 자리 이렇게 박스권을 크게 두면 그래서 밀릴 수는 있어요. 얘는 밀려도 하여튼 전저점 자리 그래서 코로나 이슈 있었던 그 전저점 자리까지는
밀릴 수는 있어 보이는데 뭐 손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팔고 그때 다시 살까요? 아니요, 이거 지금 물량이 없어서 네.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팔고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지면 내게 22,000원이면 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22,000원을 깨버리네요. 그렇죠. 그걸 깨는 거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대응 방법은 저는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상태. 지금 손실이 5%면은 그냥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손실이 거의 40% 가까이가 되면 손절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복구가 되거나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괜히 여기서 잘라가지고 나중에 사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올바른 대응 방법은 어쩔 수 없으니까 손절은 못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금지. 네, 추가 매수만 금지하시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셔서 버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쭉 밀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반등 나오고 25,000원 회복하고 27,000원 회복할 때까지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대응입니다. 괜히 잘랐다가 어느 정도까지 밀릴 것 같습니까? 네, 이거 괜히 잘랐다가 한 다음 주 돼서 다다음 주 돼가고 갑자기 호재 뉴스 터져가지고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항목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누굴 원망할 거예요? 상한가 갈 것이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지만 모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세력들이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호재 뉴스 터뜨리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고 점 상한가 가버리게 되면 이거는 원망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고점에서는 절대로 주식을 사주지 말아야 된다. 요거를 어겼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해서 그렇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제가 지금 오늘 또요. 네. 코스모 화학을 내가 12,000원 사갖고 지금 팔아버렸거든요. 코스모 화학은 제가 아까 전에도 상담해드렸는데. 아니 그 상담하기 전에 지금 팔았어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까 7,000 얼마에 12,000원 사고 7,000원을 팔았는데 세경 하이테크도 이거 그냥 오늘 팔아보려고 그래요. 하도 이거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막. 선택은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의 손을 잡고 제가 클릭을 못 해드려요. 그렇죠? 선택은 제가 이제 조언만 해드리는 거고 선택은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전에 있었던 바닥에 있던 종목 예를 들어서 세종공업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공업을 요거를 표역 종목으로 2020년도 1월 29일 날에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 드렸어요. 근데 수익이 난 다음에 팔았는데 못 판 사람들이 있길래 물렸어요. 물렸더니 마이너스 40%까지 나왔다가 요게 수익이 160%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300% 올라가요. 이렇게. 저점 대비 300% 올라갔고 40% 물렸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100%, 200%, 300%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가갖고 누구를 원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세경 하이테크를 물어보죠. 세경 하이테크를 지금에서 만약에 손절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년 뒤, 2년 뒤에 얘도 바닥에서 100%, 200% 올라가게 되면 그때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뭐 대형주 섹터들은 그래도 잘 버티는데 코스닥 종목들이 흐름들이 계속 일단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에서 일단은 방송을 진행을 할 테니까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셔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장중 내내 10월의 마지막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